안녕하세요. 네, 진명여고에서, 긴장했나봐요. 네, 시대인지에서 진명여고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강민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작부터 약간의 소소한 웃음을 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한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첫날 보면, 제가 이제 뭐 설명회라든지 첫 수업한 거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 다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제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작부터 그 티를 내고 시작을 했네요. 좀 제가 약간 당황한 모습이 있어도 긴장해서 그렇구나. 약간 낯을 가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실 가는데 와이프가 설명회니까 부모님들께 격식을 갖추라고 해서 코트를 챙겨줬어요. 네, 좀 덥습니다. 벗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대인지에서 진명여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강서구 명덕외고 수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이제 올해 이제 부모님들 자녀분들이 이제 2년 차를 맞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회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왜 그럼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명여고에서 작년 1년간 2022 교육과정 그리고 그 전에 2015 교육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 소개나 시간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시간 내셔서 오신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선택 과목이 있었고, 과학도 8개가 있어서 총 17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자, 통합사회가 문과, 이과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 중요도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내신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비단 수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합사회가 바뀌었나를 보게 되면요. 저는 고급화, 왠지 약간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고급진 느낌이니까 고급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급화가 되었느냐? 쟁점 같은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만 다루던 내용들이 통합사회로 내려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논점이 심화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제 예비 소식 같으면 받는 경우도 있고 아직 안 받은 경우도 있을 텐데 교과서로 보게 되면 정말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통합교과적인 사고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의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선택 과목의 심화 논점이 실제로 통합사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갔다. 작년 1년 개정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1년 해봤는데 느꼈던 점은 뭐냐? 수능 레벨 문제가 자주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고 나서 이게 왜 통합사회 내신에서 나오지라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물론 시험 대비할 땐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나왔네라고 싶은 그 정도로 준비 안 한 친구들은 큰일 나겠다라고 싶은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사회가 개정되고 나서는 통사 1, 통사 2 해서 총 10개 단원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검은색 글씨로 써있는 이 과목들이 바로 기존에 있었던 9개의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생윤과 윤사의 쟁점이 2단원에서 추가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는 이 친구들이 일로 넘어와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가 뭐가 있느냐? 기존의 2015 교과서에서는 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소개를 했었는데 2022 개정 교과서가 되다 보니까 판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거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이제 기본권 쟁점 같은 거죠. 우리 지금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생활과 윤리 쟁점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렇게 수능에서 다루던 쟁점들이 많이 나왔던 파트가 헌법재판 그리고 교역의 이익 계산 이 두 가지는 원래도 통사에서 나오던 내용인데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교정적정이랑 연구평화론 이 윤리 파트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던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각각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 전 영역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 화, 생지 4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통합사회도 사회과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과, 지리과, 윤리과, 역사과 총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 지리 싫어, 안 해 이러면 됐는데 문제는 뭐냐?
뒤에 이제 수능 예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와, 하나를 버리게 되면 많으면 시험 2번에서 3번까지 한두 문제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등급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소한 평타 이상은 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4가지 영역을 잘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경제인데요. 이거는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건 학교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킬러 파트로 나왔던 거고요. 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강서고 설명회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남학생들은 윤리가 쥐약입니다. 그래서 왜? 외우기 싫어하니까. 근데 여학생들은 반대로 여기가 어려워요. 지리, 지도 같은 거를 머릿속에서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이해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명여고와 세계지리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에서 많이 난관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갑자기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시문항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으로 몇 문제를 띄워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지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는 문화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수능 예시문항으로 던져줬다. 내신도 선생님들이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보게 되면 미국의 독립혁명 세계사 파트가 나왔고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경제 파트가 나왔습니다. 맨 끝에는 법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정치, 경제, 그리고 법, 일반 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영역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이런 유형이 지금 점차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봤던 모의고사인데요. 자, 오답률이 62.5%나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느냐? 자, 사회문화 과목에서 이과에서 넘어간 친구들이 흔히 사탐반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에서 등급을 가르는 게 뭐냐? 마지막에 나오는 도표 문제입니다. 그 도표 유형이 조금 등급을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이 정도가 나왔고요. 그 영향으로 커트라인도 45점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통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문항을 보셨으니까 내신도 이런 식으로 더 바뀌게 될 거죠. 자, 요거는 같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세계지리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벌써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과 가는 친구들은 2학년 내내 사회를 선택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거들을 까먹은 채로 3학년에 갔다 국영수하기 바쁜 그 시간에 굉장히 불안 초조한 상태로 사회를 기본 개념 강의부터 들어야 되는 악순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1학년 때 할 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지 2학년 지나가서 3학년 때 가볍게 들어도 이것들을 다 리마인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사회 공부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사회 역습, 드디어 이제 저희 시대가 왔어요.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자녀분들 과학학원 보내보신 분 계시죠? 사회학원 보내보신 분. 이게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통합사회가 필수 과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 이제 중요도는 날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답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께서도 사회에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럼 자녀들은 더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기초 체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 1학기 중간고사에서 킬러 파트로 기후 파트가 나오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유학기제잖아요. 시험을 안 봐요.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니네 배우고 왔잖아. 어렵게 되시면 그냥 말 그대로 멘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에도 역사 2에서 진도를 끝까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나간 학교는 고종이 나와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정주에서 끝나고요. 정말 심한 학교는 임진왜란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강서구 학생이긴 한데 다른 거는 다 1등급인데 한국사를 유독 어려워해서 뭐가 문제니라고 했더니 선생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흥선대원군이 고려 사람인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앞에 이제 허승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이제 국어 선생님도 들어오고 하지만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7학점이거든요. 근데 7학점을 놓치게 되면 전체 평점에서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통사랑 한국사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밖에서 이제 시대인재 전체 목동 센터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사가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국영수는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엄청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제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남들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큰 변화가 주기 어려운데 사회는 안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만 뛰면 한 10명, 20명을 한 방에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까지 가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중요하고 선생님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잘해놔야지 3학년 때 좀 마음이 든든하다. 든든한 보험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두 분, 세 분이 다 들어가세요. 자기 영역별로. 근데 선택 과목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거 수능 대비 문제로 냈던 건데 그게 통사에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선택 과목 수준으로 학습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이런 걸 느꼈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몇 문제 그게 등급을 가리긴 하지. 일단 완벽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냐? 강서고등학교에서 전 과목 전교 1등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2학기 때 다른 과목이랑 수업이 충돌돼갖고 제 수업을 못 듣게 됐어요. 이 친구는 어떤 선택을 했냐? 선생님, 제가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클리닉 가서 해결을 할게요. 너는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나에 들어주면 괜찮은데 왜 그러니라고 했더니 혼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친구는 그래서 끝까지 1등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통사랑 한국사가 중요한 과목이고 전략 과목인 거 친구들이 아는데 투자할 시간을 많이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업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내신이나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변형돼서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누가 들어야 될까? 확신의 1등급,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1등급들 잘하는 거 알지만 국영수의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업을 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량을 줄이는 게 필요할 거고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해까지 드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이해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들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습관이 아직 안 들어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주 수업에 출석하고 매주 클리닉에 가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등급이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명여고는 어떤 내신 특징이 있느냐? 주변 학교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편이에요. 자, 강서고는 1컷이 90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진명여고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가 않아요. 일단 문제가 어렵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강서고는 봤더니 편차가 굉장히 커요. 목동고는 조금 편차가 좁은 편입니다. 근데 진명여고는 더 좁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컷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긴 한데 여기서부터 밑에가 정말 빼곡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툭 치고 나오면 한 방에 확 제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서 쭉 밀릴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한번 힘을 주고 바짝 할 경우에는 정말 위에까지 탑티어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진명여고 내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인데요. 생소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랑 유형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봐야 되는데 학교 프린트에서도 진짜 구석튀기에 있는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볼 때 정확하고 꼼꼼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한 페이지에 반쪽 한 단에 한 문제가 안 들어가고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단에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오는데 진명여고만 유독 시험지가 두껍습니다. 이유는 자료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 하지만 또 문제가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명여고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읽다가 끝나는 거고 몇 문제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해석의 정확도와 신속함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어렵게 나오는 거는 윤리과, 지리과 두 개가 어렵게 나오는데요. 수능에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나오는 순서도 유형 문제, 생일의 킬러 유형이 바로 요거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 같은 경우에는 통사에 안 나오는 지리적 지식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주세요. 근데 프린트 공부 안 하고
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은 친구들은 그런 거를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평이한 편이에요. 워낙 두 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 그래서 요것들은 정말 그냥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생윤 윤서에 나오는 유형인데 이건 지금 벤다이어그램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각 학자들의 특징은 학생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겹치는 부분,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다? 그럼 문제 못 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몇 가지를 풀어봐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사료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급 티어 문제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료가 있었지 싶은 것들이 나오니까 학생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건데 저는 사료를 이만큼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료를 주니까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이 특히 암기 과목이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꼼꼼한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아주 많이 나오는 저거는 아니거든요. 사료는 아닌데, 자, 요 사료가 뭐냐? 시아버지가 죽고 갓난아이가 죽었는데 모두 군적에 실려 있다. 자, 조선 후기에 세도정치 시기에 났던 삼정의 문란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거를 바로 이 시만 보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얼마나 다양한 공부를 했는지 선생님께서 체크를 하시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념적 사회, 개념적 역사라는 제 이제 자체 교과서를 가지고, 자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9개 탐구 과목 전부 다, 물론 동아시아사 이런 건 좀 비중이 낮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과목의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명여고뿐만 아니라 뭐 목동고, 강서구, 명덕외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신목고 등등등 거의 모든 학교 기출문제를 학생들한테 주는데요. 이유는 뭐냐? 선생님들이 교과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걸 가르쳐야겠다.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교과서에 들어간 거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바뀐 거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라든지 PPT라든지 아니면 필기 같은 거 이제 학생들이 보내준 거 분석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니까 저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제 교재 샘플이고요. 이런 식으로 교재가 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갑니다. 학교별로 이제 기출문제 섞어가지고 학생들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통합교과형 사고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그 뒤로는 좀 차분해지긴 했는데 긴장감이 약간 풀렸어요. 근데 지금 땀이 나는 거 보니까 아직 속에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떠드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졌게요. 근데 그게 뭐냐? 수업 시간에 했던 농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업을 위한 빌드업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던 농담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 나의 빅픽처다 이러면서 학생들이 좀 재미있어 할 수 있는 소재인데 그게 시험에 연계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특징에 맞는 케어 아까 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클리닉 시간에 좀 더 봐준다든지 이런 파트가 취약해라면 문제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의 케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대부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녔던 친구들은 꾸준히 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만족하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매 시간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진도에 따라서는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진명여고 한국사 문항인데요. 거의 비슷한 선지가 나왔던 거 부모님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서 문제가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제 수업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수업이 이제 6+2로 이제 아마 나올 건데 4주 정도는 이제 교과서 진도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인 게 교과서 낭독회라고 해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에 있는 자료까지 다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한 시간이 뭐냐면 기출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거 어려운 문제 3점짜리를 본데 강서고등학교에서 이게 됐어요. 정말 똑같은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대비를 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고 대비한 애들은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냐면 마음 편히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킬러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목동고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 해서 학교별로 기출 문제는 물론이고 수능 3점짜리도 이렇게 풀이하면서 학생들의 적응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알아서 이렇게 인스타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자기네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보통 나서서 하지 않으니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후기를 다들 적어줬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재밌다, 뭐 개념이 도움이 됐다, 자료가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본 친구들은 제 입장에서 충성도가 높은 친구들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크게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표는 이렇게 짜여졌고요. 3월 15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통사, 한국사 함께해서 3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제가 이제 직접 클리닉을 할 건데요. 아직 완벽하게 이제 확정된 시간표는 아니지만 현재 클리닉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궁금한 거 오면 일단 제가 이제 풀이할 수 있는 문제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해결이 안 됐던 거 아니면 과제에서 모르는 게 있다던가 아니면 학교 수업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수행평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뭐 가끔은 진로 상담까지 해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면 제가 이 시간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Q&A도 진행하고요. 문제도 풀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거의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는 카톡을 응답을 해주거든요. 뭐 2시, 3시까지 해도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 거로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클리닉 나왔던 친구들은 성적이 좀 더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클리닉은 이 타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그 데스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